전원 씨와 내일 많은 대화 좀 나누시고요. 의미 있는 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신문 들춰볼 때마다 KT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결국 주가 떨어진 얘기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KT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사장이 차기 KT 대표 회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만, 네. 이제 보름 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원래 이제 내일 주총이 열리는데요. 네. 이 주총에서 차기 KT 회장이 결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공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이 사진들이 주총에서 윤 사장이 나오면 표대결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하지만 결국 이 윤 내정자는 내정직을 끝내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여권으로부터 사실상 사임 압력을 받고 있었다를 봐도 되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도 상당한 아마 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구현모 대표에 의해서 윤경림 부문장 두 사람 다 지금 연이어 사퇴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사태가 지난해 지금 11월부터 올라가는데요. 예. 원래 같으면 아마 별일이 없었다면 지금 구현모 대표가 연임됐을 가능성이 일단 가장 큽니다. 구현모 대표, 디지코 KT 전략을 내세우면서 이 통신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콘텐츠 등 이 KT를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었고요. 네. 특히 연매출 25조, 최대 실적도 썼고, 그러면서 이제 KT 주가, 지난해 이제 크게 뛰게 만든 1등 공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승진 CEO 출신에다가 최대 실적까지 겹치니까 연임되지 않겠느냐. 이게 작년 11월까지 그렇게 봤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구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화하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KT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인데, 국민연금이 사실상 반대를 하겠다 이러는 이제 의사를 이제 밝히기 시작을 하고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 구조 공정화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또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대표이사 후보심사위원회는 이제 심사를 거쳐서 구 대표 연임이 적격하다 이런 판정을 내리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단독 후보로까지 추대를 했는데 그러자 이제는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구 대표가 복수 경선을 하겠다 이러면서 또다시 이제 차기 대표 최종 후보자 자격을 얻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또 나서가지고 의결권 반대 행사하겠다 이렇게 또 시사를 하면서 결국 KT 이사회는 이게 어떤 다른 뜻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이제 재추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윤경림 내정자가 또 이 공개 경쟁을 통해서 최종 이제 후보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네. 이러면 이제 또 이게 상황이 끝난 것 아니냐라고 이제 KT 이사회는 봤을 텐데, 예. 그러자 또 여권에서 이 차기 대표 최종 면접 대상자 4명으로 줄일 때 왜 KT 출신으로 다 했느냐? 그러면서 이거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카르텔이다 이러면서 또 불만을 내비칩니다. 결국 KT 이사회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일정대로 계속 소화를 하면서 윤 내정자를 뽑습니다만. 하지만 이제는 보수 시민단체에서 구 대표 윤 내정자 업무상 배임 등으로 또 검찰을 고발하고요. 네. 검찰 조사도 들어가고 이런 와중에 결국 이제 윤 내정자도 사퇴를 하기 이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반대는 했지만 다른 주주들은 윤경림 내정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의결권 대표 자문기관이 ISS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여기 그다음 글래스 루이스 이런 데 모두 윤경림 내정자 정도면 괜찮다, 능력 있다 이러면서 우린 찬성하겠다 이런 의견 밝혔었고요. 또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 베스트 그리고 한국 ESG 평가원 여기서도 윤 내정자 같으면 선임에 우리는 찬성하겠다 이런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또 소액 주주들 역시 윤 내정자 지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소용이 없었습니다. 윤 내정자는 사의를 표하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CEO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말을 좀 남겼는데요. 네. 과연 여기서 주요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이라 뭘 말하는 걸까? 여기에 대한 여운을 또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KT는 외풍을 많이 탔던 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권이 바뀔 네. 때마다 KT 사장이 외부에서 낙하산처럼 이제 꽂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는데 지금 구현모 대표가 처음으로 내부 승진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윤경림 사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자꾸 압력을 넣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또 미는 후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나오네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외풍을 참 많이 타다가 네. 이제 뭐 내부 출신도 되고 좀 안정화되는가 했는데 네. 또다시 이제 외풍을 본격적으로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구현모 대표 사태 이후에 이제 외부 인사들을 포함해서 재공모할 때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그리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참여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이제 정치인들입니다. 이 최종 4명을 뽑는 숏리스트에 빠졌는데 결국 이 재계랑 그리고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여권이 이런 그 정치권 인사 밀어주기 위해서 무리수 뜨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4명 모두 KT 인사라고 해서 또 내부 카르텔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끝내 외부 인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뜨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T도 좀 할 말이 있는 게 네. 현재 정관에 따르면 기업 경험이 없는 인사들은 선출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이제 KT가 정관을 변경을 했는데요. 네. 정관 제32조 사항을 보면 기업 경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거 경영 실적이나 경영 기간 등 경영 그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 KT 대표 자리가 외풍이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비전문가가 이 낙하산 인사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였는데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 최종 후보 4명 압축할 때 정치인들 특히 이제 기업 경영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뽑지를 못했던 건데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무리하게 내부 카르텔이다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KT는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김성태 전 의원의 경우에는 취업 청탁 의혹 때문에 유죄 판결까지 받지 않았어요? 사면 받기는 했지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사장으로 온다고요? 그것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정관을 고치지 않으면 이른바 낙하산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정관을 고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네, 지금 그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KT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전환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정관 개정을 논의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32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정관을 개정을 하고 외부인들 특히 이제 정치인들을 데려오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주총에서 이제 표대결 통과해야 됩니다만 하지만 뭐 정치권의 뜻이 또 워낙 이제 강력하다면 네. 주총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이제 큽니다. KT 새 노조 계속 지금 성명을 내면서 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KT 이사회가 CEO 견제라는 그 측면에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게 그 정치권 낙하산이 와야 될 이유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 낙하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낙하산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다는 거 이것도 또한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연임을 두고 논란을 겪는 곳이 KT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지금 또 대표적으로 지금 또 포스코가 그런데요. 예. 아마 KT가 끝나고 나면 다음 차례는 포스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KTNG도 이제 내년 3월이면 임기가 종료되는데 여기도 지금 향후에 또 논란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현 정부가 약간 좀 노골적으로 어떤 뭐 행사라든가 이런 데 배제시키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각종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KT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이제 이런 소유 지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여론의 이제 비판을 받게 될 텐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KT라든가 뭐 포스코 이런데 이제 대표 자리를 일단 확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실리적으로 얻는 게 많다 보니까 예. 끝내 이제 정치권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들도 나옵니다. 포스코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기업 규모도 굉장히 크고. 포스코 사장 선임할 때마다 사실은 좀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포스코 사장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하여튼 여러분들 뭐 얘기는 나옵니다만 아직은 현재는 뭐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지금 강력하게 지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물밑으로는 또 아름아름 또 얘기들이 또 나오는 게 또 사실입니다. 지금 금융권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지난해 한참 심했었죠. 지금 현재 5대 금융지주 회장 이제 모두 바뀌었는데, 네. 금융지주 새 회장 뽑을 때 금융당국이 일일이 언급하면서 신관치 논란 벌어졌던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중 일부는 실제 뭐 여권이 미는 것으로 알려진 분들이 또 수장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금융공기업에도 또 그런 분들이 현재 뭐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노조가 낙하산이다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갈 땐 그 또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 네. 주식시장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에요. 주가가 막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도 KT 주가 지금 떨어지면서 29,0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지금 36,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3개월간 거의 뭐 지금 14% 이상, 거의 15%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 KT 사태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대표 공백이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이 KT 경영이 뭐 잘 가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증권가에서도 잇따라서 지금 KT 목표 주가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액주주들의 불만도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 아마 주총에서 또 소액주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주주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KT 사장의 경우에는? 네, 일단 주총을 지나고 이제 새 공모를 거쳐서 회장을 다시 선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역시 핵심은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인사들이 결국 이제 내려오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금 여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권의 움직임, 또 심지어 좀 더 나가면 이제 대통령실이 어떤 또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소액주주들이 뭐 어떤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현재 그 네이버나 이런 이제 인터넷 카페에 보면 KT 외압 반대, 그리고 뭐 낙하산 반대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KT 주주들이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힘을 발휘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만, 하지만 이제 이런 불만의 여론들이 또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또 상황이 또 어떻게 튈지는 또 알 수가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낙하산 논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좀 대안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사실 어떤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정권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역시 이제 권력을 잡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뭐 욕심이 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더 기업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해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이게 참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 같은 건 없습니까? 법으로 아예 막아버리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그 KT도 그렇고요, 포스코도 그렇고 지금 제도적으로는 아주 지금 잘 갖춰져 있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뭐 또 필요하면 정관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도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그것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라든가 뭐 철학 이런 또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뭐 정치권의 상당한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끝은 아니고 계속 공기업 사장이나 바뀔 때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저희도 참 지켜보면서 이제 답답한데요. 이걸 예. 기업을 민영화시켰으면 사실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예. 계속 그러지 못하고 20년 이상 계속 질질 이제 끌어가고 있는데 그 지금 어느 정권 뭐 말할 것 없이요. 네. 어느 선에선가는 분명히 어떤 정권에서 이제 끊어야 되고 그 끄는 정권은 아마 또 큰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거 때 빚진 사람들 어떻게 자리 하나씩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챙겨주면 굉장히 불만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공기업 사장 자리를 자꾸 주는 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좀 대안적인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경제 읽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